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지난 새벽에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좀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토트넘이 링가드의 영입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링가드 측과 이야기를 이미 나눈 상태다. 이런 이야기가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 이 토트넘 소식의 가장 저명한 기자죠. 그 골드 기자의 이제 입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BBC에서도 토트넘이 링가드 측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링가드는 이 맨유와 2022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풋볼 런던이나 BBC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아니라 이번 여름에 이 링가드가 맨유와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링가드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링가드가 지난 시즌에 뭐 맨유에서 자주 나오지 못하면서 후반기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웨스트햄으로 임대를 떠났죠. 그러면서 웨스트햄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하게 증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16경기에서 9골과 4개의 도움, 리그에서만 16경기 9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이 기록이 지난 시즌 웨스트햄 득점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반 시즌만 뛰었는데 링가드가 이 안토니오와 수책에 이어서 이 세 번째로 득점을 많이 한 선수였는데, 그만큼 링가드가 웨스트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 보이면서 사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웨스트햄이 링가드를 완전 영입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맨유가 이 솔샤르 감독이 링가드를 이번 시즌에 써보고 싶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링가드도 솔샤르 감독이 나를 쓰겠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팀에 남았는데, 이번 시즌 맨유에서 솔샤르 감독도 이 링가드를 이번 시즌에도 다시 안 쓰면서 링가드가 이번 시즌에 거의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8경기에 출전했고요. 8경기 동안 87분을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3경기, 그리고 리그컵 1경기, FA컵 1경기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 시즌 웨스트햄에서 보여줬던 활약에 비하면 사실 맨유에서 뭐 준주전 정도의 위치에서 활약할 것으로 사실 링가드도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경기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도 좀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솔샤르 감독이 떠나고 랑닉 감독이 부임했는데, 랑닉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경기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단 한 번도 아직 경기에 나오지 못했고, 로테이션을 돌렸던 챔피언스 리그 마지막 영보이스전에서 89분 정도 나왔던 거, 그리고 지난 FA컵 경기에서 5분 정도 나왔던 거, 이게 이제 랑닉 감독 체제에서 나왔던 전부 이 시간이니까 랑닉 체제에서도 지금 링가드가 출전 기회를 못 잡고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웨스트햄이 사실은 겨울 이적 시장에도 링가드의 영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웨스트햄으로 지금 맨유가 링가드를 쉽게 보내줄 것이냐, 이게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현재 웨스트햄과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 4위권 다툼을 지금 하고 있죠. 이제 지금 순위를 살펴보면 웨스트햄이 5위 34점이고 맨유가 8위인데 31점인데요. 거의 이제 승점도 거의 비슷하고, 여기에 이제 맨유는 한 경기를 덜 한 상태니까 거의 맨유가 혹시나 이제 남은 경기를 승리로 가져간다면 승점도 같아지는 상황인데, 지금 이 4위권 경쟁에서 굉장히 치열한 상태에서 이 링가드를 웨스트햄으로 보내준다. 이건 맨유 입장에서도 너무나 큰 손해이기 때문에 아마 맨유도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웨스트햄으로 보내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가드 측의 생각도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이 맨유를 떠나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이 자유계약 신분을 얻은 이후에 찾아갈 팀을 찾겠다. 뛸 팀을 찾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링가드의 입장을 좀 어느 정도 알아놓은 이후에, 그렇다면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 자유계약으로 우리 팀으로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링가드 측에 제안을 했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토트넘이 링가드를 노린다면 링가드가 과연 토트넘에 어울릴 만한 선수인가, 토트넘에서는 링가드가 어떻게 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링가드는 토트넘에 충분히 어울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이제 3가지 정도의 요소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현재 토트넘의 아쉬운 것이 중원에서 공격을 풀어줄 선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링가드가 지난 시즌 웨스트햄에서 자신이 공격의 중심이 되어서 공격을 풀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걸 충분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토트넘 같은 경우는 케인을 위주로 공격을 풀어갈 때가 지금까지 많았죠. 그런데 케인이 부진하면서 이번 시즌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 좀 공격을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와 모우라, 이 두 선수가 공격을 좀 옆에서 풀어줘야 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사실 가장 큰 강점은 득점을 하는 역할이지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에는 그렇게 정말 월드클래스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또 아니고, 그리고 모우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너무 도전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라서 조금 안정적인 공격 전개는 아쉽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시즌 토트넘이 좀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팀들에게 굉장히 고전했던 이유가 공격을 풀어줄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 웨스트햄의 기록을 보면 공격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볼터치를 기록한 웨스트햄의 선수가 링가드였습니다. 90분당 27회의 터치 횟수를 기록하면서 공격 지역에서 가장 많은 터치 횟수를 기록한 선수였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더해서 슈팅까지 이어간 플레이를 만든 횟수, 이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슈팅을 만들어낸 횟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슈팅을 만들어낸 플레이가 90분당 3.86회로 웨스트햄에서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단 반 시즌만 뛰었는데 이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건 링가드가 웨스트햄에서 자기 자신이 공격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증명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 토트넘의 기록을 보면 이 링가드의 그 기록과 좀 비교를 해보면 공격 지역에서 볼터치 횟수가 이번 시즌 가장 많았던 선수가 손흥민 30.4회, 그리고 모우라가 22.4회, 그리고 케인이 19.1회인데 링가드의 지난 시즌 기록과 비교해보면 꽤 좀 차이가 나는 기록이죠. 뭐 손흥민 선수는 링가드보다 좀 더 많은 터치 횟수를 기록했지만 링가드만큼의 이제 뭐 공격을 풀어준다던가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수행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 링가드가 분명히 토트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팅까지 이어진 플레이를 만든 횟수를 비교해봐도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3.52회, 그리고 모우라가 3.2회, 그리고 케인이 2.26회를 90분당 이제 슈팅을 만들어낸 플레이를 했는데, 이 링가드와 비교해봤을 때도 링가드가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를 기록을 했으니까 분명히 이 토트넘에서 링가드가 해줄 수 있는, 공격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링가드가 기본적으로 콘테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압박을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콘테 감독의 전술에 알맞는 선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웨스트햄에서 이 90분당 압박을 가장 많이 한 선수가 바로 링가드고요. 그리고 전방 압박을 웨스트햄에서 90분당 두 번째로 많이 한 선수가 또 링가드입니다. 링가드가 이 90분 동안 전체 압박은 21회 정도 했고, 그리고 전방 압박은 90분 동안 한 6번 정도를 수행했는데, 이번 시즌 토트넘 선수들과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압박을 가장 많이 한 선수가 에메르송 90분당 22번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호이베르가 20.1회 정도 했었는데 링가드가 21.2회 정도를 수행했다는 건 굉장히 높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트넘에서 이번 시즌 전방 압박을 가장 많이 한 선수가 케인 90분당 6.3회, 그리고 2위가 손흥민 선수 4.1회, 그리고 3위가 모우라 4회, 이 정도였는데 링가드가 지난 시즌 6.39회 정도를 했으니까 토트넘의 지금 좀 부족한 전방 압박, 그리고 전체적인 압박이 부족하다는 것을 링가드가 잘 메워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콘테 감독 자체가 워낙에 좀 열심히 압박하는 선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의 부족한 압박을 링가드가 만약에 다음 시즌에라도 토트넘에 온다면 충분히 좀 압박에 대해서 좀 토트넘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토트넘이 볼을 전진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링가드가 볼을 전진시켜주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콘테 감독의 전술을 좀 살펴보면 콘테 감독은 언제나 어떤 팀에 있든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볼을 전진시켜줄 수 있는 선수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3-5-2 전형을 사용할 때는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을 볼을 굉장히 잘 다루고
전진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로 구성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인터밀란에서는 바렐라, 그리고 유벤투스에서는 포그바, 그리고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는 자케리니라는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하면서 중앙 미드필더가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자주 만들었었고, 3-4-3 전형을 사용할 때는 좌우 측면 공격수를 사용해서 내려와서 볼을 가지고 올라가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첼시에서는 아자르, 윌리안, 페드로 같은 측면 공격수들을 활용해서 볼을 전진시켰고,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모우라나 손흥민 선수를 활용해서 이 선수들이 내려와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특히 모우라가 그 역할을 수행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모우라가 좀 사실은 기복이 심한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모우라의 드리블 자체가 조금 도전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도전적으로 드리블을 하다가 볼을 빼앗기고 역습을 당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이 모우라의 전진 플레이가 조금은 불안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가드의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링가드가 지난 시즌 웨스트햄에서 전진 드리블을 가장 많이 한 선수로 지금 꼽혔습니다. 90분당 146m를 끌고 올라갔다 라고 지금 기록으로 나오는데, 그만큼 링가드가 굉장히 전진 드리블에 지난 시즌 웨스트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것을 토트넘의 이번 시즌 기록과 비교해보면 전진 드리블을 이 토트넘에서 이번 시즌 가장 많이 한 선수가 다이어입니다. 다이어가 이 수비 라인에서 이 상대 수비가 좀 뒤로 물러나 있을 때 볼을 끌고 그냥 미드필더 라인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이어가 138m 정도로 가장 많은 전진 드리블을 기록했고, 공격수들과의 좀 기록을 보면 모우라가 106m,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94m, 그리고 케인 같은 경우는 54m 정도인데, 링가드의 기록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링가드는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에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갖춘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역할을 좀 생각을 해보면 모우라보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고, 그리고 앞선에서 공격을 좀 더 풀어주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선수다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링가드가 토트넘으로 왔을 때 첫 번째는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콘테 감독의 전술에 알맞는 압박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볼을 전진시키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링가드를 노리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토트넘이 링가드를 영입하는 데 성공한다면 분명히 좋은 영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만약에 이 토트넘에 링가드가 온다면 어떤 포메이션을 사용할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콘테 감독이 3-4-3 전형을 사용할 때 왼쪽에는 손흥민, 최전방에는 케인,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우라를 배치했었는데, 이 모우라의 자리에 링가드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링가드가 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뛸 수도 있지만 조금은 더 이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케인과 손흥민을 최전방에 두고 링가드를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사용하는 이 3-4-1-2 전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링가드가 중앙 미드필더도 사실은 볼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맨유에 있을 때는 무리뉴 감독 시절 때 무리뉴 감독이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한 상황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링가드를 중앙 미드필더로 사용하면서 3-5-2 전형을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이 경기 중에 이 링가드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3-5-2와 3-4-3을 병행하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링가드가 수행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링가드가 오면 3-4-1-2, 3-4-3 혹은 3-5-2 전형까지 굉장히 여러 포지션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링가드의 영입이 좀 괜찮아 보인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링가드의 좀 영입설을 보시면서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링가드와 손흥민의 좀 플레이 위치가 겹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난 시즌은 이 링가드의 플레이 위치를 보면 분명히 이 손흥민 선수의 위치와 좀 비슷한 위치에서 뛰었습니다. 왼쪽 측면 지역, 그리고 왼쪽에서 중앙으로 좀 들어오는 플레이들을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링가드 같은 경우는 맨유에 있을 때 중앙 이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측면 공격수를 다 볼 수 있는 선수라서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뛴다면 링가드가 오른쪽 혹은 중앙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흥민과 링가드의 공존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